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조용히 내려온 시골 마을. 그곳에서의 이상한 일들로 인해 저는 다시는 시골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허전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 위 남편의 밥그릇이 눈에 밟히고 저녁이면 소파에서 남편이 차지하던 자리만 허전하게 보였습니다. 그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점점 더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있는 거 말고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이 들면 시골로 내려가 살자고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결국 시골로 내려가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은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살자며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조용히 흙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어.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남편과의 추억이 묻은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구한 집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뒤에는 텃밭이 있었고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죠. 이사 첫날 저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기서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장은 제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봤습니다. 순간 조금 불편했지만 처음 만난 자리라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좋았습니다. 밭에 고추와 상추를 심고 라디오를 켜둔 채 커피를 마시면 도시에서 쌓였던 피로와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옆집 아주머니가 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며 친절하게 반겨주기도 했습니다. 또 김치나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시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눌 땐 정말 따뜻한 마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불편한 기운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장이 혼자 사신다고 들었다며 필요한 게 없느냐며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땐 그냥 인사 차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는 자주 들렀습니다. 고장나지도 않은 수도를 고쳐준다고도 오고 텃밭 가꾸는 걸 알려주겠다는 등 큰 의미 없이 제 집에 오는 빈도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술 냄새를 풍기며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말했을 땐 뭔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하나 둘씩 제 집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담배를 피우며 제 창문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문을 두드리며 그냥 인사 좀 하려고요. 혼자 계신다길래 뭐 필요한 거 없나 해서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지 않으면 괜히 새치만 해. 여긴 다 얼굴 보고 사는 동네야. 뭐 이렇게 예민해? 이런 말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섬뜩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스치자 저는 놀라서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그림자 같은 형체가 허둥지둥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오긴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달고 창문에도 못질을 해뒀습니다. 조치를 하긴 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묻자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 켜 있길래 그냥 이야기나 나눌까 해서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른 거실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창문 쪽에서도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보니 여러 명의 남자들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술에 취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 집을 향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지만 남자들은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동네 한 바퀴 돈 건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고당할까봐 동네도 못 돌아다니겠네. 경찰은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인다고 또 이상하면 연락 달라고 말하며 제가 예민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젠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내려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울먹이며 너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제발 데리러 와달라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간이 꽤 흐른 뒤 딸이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새벽 늦게 도착한 딸을 보자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이 얼른 짐 챙기라고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겨 들고 마당에 섰습니다. 동이 트려는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 서러워졌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라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화를 냈지만 어차피 또 해결되는 것이 없을 걸 알기에 그냥 빨리 서울로 올라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저희 꿈을 뒤로한 채 그곳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팔아달라고 했고 다시는 그곳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마음 편히 잘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두려워 떨며 지내지는 않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귀촌 성공기 같은 걸 보면 예전에 제가 떠오릅니다. 예쁜 정원, 평화로운 시골 풍경, 저도 그런 삶을 꿈꿨었지요. 하지만 제가 갔던 곳은 유독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심이 좋고 평화로운 시골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다른 시골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도 찾아보고 딸과도 자주 만나면서 다시 행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도시가 저에게 편안함을 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